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스마트 시티를 제안하고 계시는 조병환 교수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조병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예.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해서 참 걱정인데 요즘 학교 수업은 아직도 이제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이시죠? 보니까 뭐 이제는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는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아직? 뭐 요번 학기 다 그냥 온라인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더 문제는 뭐냐면은 네. 학생들이 원치를 않아요. 아, 오는 것을. 예. 그 얼마나 편해. 그렇게 학생은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놀고 싶어하니까. 그런가요? 학생은 학생이니까.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은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예.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조 박사님의 그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과연 그게 말대로 되느냐. 좀 몇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행이 가능하시죠? 이제 그게 여태까지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네. 이 IT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 정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말이 있었죠. 그때부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계가 스마트시티 했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나올 때 개념이나 비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정말 미래 도시 같아. 네, 꿈의 도시. 네, 꿈의 도시 같이 막 개념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해놓고 보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된 데는 없죠, 네,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지자체가 특강하면서 이제 솔직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네. 이거 스마트시티가 정확하게 5% 스마트시티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 5%. 5%. 네. 그 주의가 뭐냐면요. 스마트시티라는 건 우선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교통이라든가 그렇죠. 환경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중요한데 네. 인프라가 스마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스마트가 하나도 없고 단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게 할 수 있는 그것만 제공하니까 인프라는 전혀 거기서 빠져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게 실제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전 세계 못 하고 있지만 네. 원산이나 갈마, 금강산 이 지구에서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스마트하게 인프라를 만드는 게 센서거든요. 그렇죠. 센서가 그러니까 다. 센서면 그것만 이해하면은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한 일주일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이 북조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을 일주일만 제가 좀 이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센서 기반의 정말 스마트한 실제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세계 최초가 되겠네요. 아, 그럼요. 예. 미국도 없는. 어디 러시아,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냐고 할 때 이 하드웨어 인프라는 하드웨어거든요. 네. 거기에 스마트라는 건 소프트웨어가 같이 플러스 돼가지고 구동이 돼야지. 플랫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 지금 경제라든가 이거 지배하는 게 구글이에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렇죠. 플랫폼이 지금 다 전 세계 싹 지배하면서 경제부터 교육부터 다 그거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로 다 돼 있죠. 플랫폼이거든요. 자, 그럼 스마트 도시, 네. 스마트 관광, 스마트 경제 이거에 대한 플랫폼 개념의 스마트 도시, 플랫폼 개념의 스마트 관광.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아. 아직 아무데도 실현이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광이 됐건 도시가 됐건 어떤 대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네. 플러스 플랫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산이나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네. 외국 관광객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외국 관광 전 세계 외국 관광객들은 스마트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기반에 하는데 그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잘못 흘러가는 관심에서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더. 마침 그 지난주에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네. 5월 27일자인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궤도 전차 운행을 위한 노선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관광지구 둘레를 따라 윤환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환선, 예. 순환선이죠. 윤환선으로 이 지구 개발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개발에 녹색 건축 기술을 도입하는 데 맞추어, 이제 녹색 건축 기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대중교통 운영에서도 배기가스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예. 그 상당히 좀 의미 있고요. 또 지난 5월 11일에는 평양시 여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보낼 수십 대의 관광용 축전지 차를 새로 생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관광용 축전지차는 이제 전기차지요. 예, 전기차를. 그러니까 벌써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는 이제 그 궤도 전차, 이 순환선으로 궤도 전차, 그리고 이제 그 관광용 축전지차, 전기차. 그래서 이제 이 분들 말대로 녹색 건축 기술을 도입하는데 아주 상당히 지금 전향적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 소위 이제 무인이라든지 이 조 박사님 설명했던 프라잉 카라든지 이게 다 가능하지요?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네. 녹색 교통, 네. 녹색 관광으로 가는 건 다 뭐 세계적인 추세죠. 당연히 이제 그걸로 가는 건 맞고요. 근데 그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 방향으로 가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궤도 전차를 한다, 궤도 레일을 순환한다는 거는 지금 뭐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해서 테마 관광 단지 같은 데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뭘 차별화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유럽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라에서 관광을 할 때 사람들이 워낙 교통이 막히니까 교통이 이제 혼잡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대중교통수단 그걸 활용하기보다는요. 일단 관광지에서는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제주도에 딱 가면 뭐 렌트카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렌트카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렌트카인데 렌트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으로 봤을 여지껏 때 다 해왔던 예. 것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전기 자동차라든가 예, 뭐 궤도 순환 열차라든지. 예, 하는 수소차라든가 수소 자동차라든가 뭐 그런 거 하자면 녹색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뜨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마스라고 합니다. 마스라고 MAAS라고 하거든요. MAAS. 네. 네. 그게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당연히. 네. 마스. 예. 이게 마드리드, 모빌리티? 예. 그러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플랫폼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을 지금 우리가 원산이 됐건 이 금강산이 됐건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에서 교통 없이는 뭐가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당연하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교통시설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하나를 예를 들면은 파리에서 에펠탑을 간다든가 할 때 차가 워낙 막히니까 그렇죠.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운송 차량이 공유 자동차 개념에서 자기가 막히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킥보드라든가 네. 아무리 막혀도 상관없는 그렇죠. 킥보드를 쓴다든가 여기는 세그웨이를 쓴다든가 네네. 그럼 공항에 요즘에도 내려서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예, 우리나라도 많이 네. 있는데 이거를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빌린 데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아니죠. 거죠. 그냥 놔야 돼요. 예, 아무데나 놔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맞습니다. 마스 그러니까 시스템이군요. 교통 순환 시스템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또 외지에서 와서 차량을 이용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경제 개념에서 해가지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거를 관광객들은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말씀드린 교통 인프라와 플랫폼이 합쳐진 게 바로 마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갈 때 외국에서는 지금 마스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뭐 파리, 미국 거의 이 시스템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북조선에서 이제 지금 교통 인프라가 지금까지 좀 열악한 게 일부 돼 있습니다만은
자,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건 뭐냐면은 도로 시설이 하나 좀 열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 문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그렇죠. 네. 그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프라잉카입니다. 프라잉카. 예. 날아다니는 그렇죠. 자동차. 그 얘는 인프라가 없어도 되거든. 도로 없어도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인가요?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이 거예요. 그림? 이 프라잉카. 그림이라든가 이제 드론 아, 비슷한 이하 이렇게 같은 돼 그림이 있고. 되는 거. 예. 이게 지금 뭐 큰 비용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나요?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거의 원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전 세계 경제가 죽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올해 지금 6월 달부터 일본에서 상용화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도쿄 올림픽. 네, 도쿄 올림픽 때 올림픽 때 그래서 딱 보여주겠다. 짠 하고 이제 보여주려고 했구나. 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상용 허가까지 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된다는 거죠. 플라잉카. 프라잉카 시대가 네. 되고 그 교통 정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그렇죠.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프라잉카가 됐을 때 지금 말한 교통 시설에 대한 문제, 그 교통 차량의 문제를 그러니까 뭐 궤도를 깔 필요도 없고 그럼 이거 도로를 닦을 필요도 필요도 예.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 계류장, 이 정류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데 음. 그게 제가 다음 장에 놨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그 도시의 그 옥상에 네네. 그걸 건물 옥상에. 헬리콥터 이용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이용해도 되고 아. 근데 미래 교통 수단이 변하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네. 버스 정류장이 이런 지금 말씀드린 프라잉카와 밑에 그 교통 시설들이 합쳐지는 네. 대합 이 정류장 개념 이런 식으로 변한다. 아, 이런 예. 그림처럼. 그리고 이제 거기도 제가 봤을 때 원산도 되더라도 네. 이 지하 교통망이 잘 구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로 한다는 얘기는 지상이에요. 그렇죠. 지상이죠. 지상에서 이제 궤도. 교각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약간 올라가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바닥으로 도로상에도 도로상에서도 하는데 하고. 그게 그거로 인해서 서울을 보시면 알지만 그거 다 없앴잖아요. 다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다 지하로 들어가고. 경관에서 일단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좋지 여러 가지 않아요. 오염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녹색 한다고 했는데 네. 녹색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 공간은 시민이라든가 관광객한테 돌려줘야 된다. 시야 확보도 좋고. 그렇죠. 네, 조망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미래 교통이 이렇게 바뀐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고려한 어차피 뭐 궤도레도 좋고 들어갔지만은 아마 5년, 10년 후에를 생각하면은 그런 개념이 조금 절하면은 그렇게 투자하는 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어쨌든 북쪽에서 지금 야심차게 이제 예. 세계적인 관광지로 하겠다. 그리고 뭐 천혜에 제가 가봤지만은 뭐 아주 그 명사십류란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뭐 완전히 뭐 정말 세계적인 관광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호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돼 있고 이제 아직 뭐 완공식을 한 건 보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예, 이제 지난해 12월 10일 한다. 뭐 올해 4월 15일 한다 했는데 아직 완공식을 하면 뭐 최고 지도자께서 가서 이제 이렇게 테이프 커팅도 하고 하는 세레모니가 사실 없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곧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보도도 보면 이제 순환선 궤도 전차로 깐다. 이제 뭐 그 평양시 여객 운수 종합 기업소에서 이제 그 관광용 축전지 차도 수십 대 이제 제작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이제 바로 여기 원산 갈마에 이게 바로 들여오면 될 수 있겠네요. 아, 제가 와서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 가능한데 들여오더라도요. 네. 자, 들여온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프라잉카를 100대를 주문한다. 네.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를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 그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 우버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버 예, 예. 우버. 예. 자,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한번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파키스탄 그 도시에서도 이제 좀 교통이 불편했었어요. 그렇죠. 모두 인구 밀도가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버가 택시보다 편하더라. 그런데 그럼 우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경제 개념이 바뀌는데 그걸 긱경제라고 합니다. 예, 긱경제.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긱경제 개념이 되니까 네. 자기가 차량을 가진 사람이 운송 교통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프라임카 개념을 하게 되면은 프라임카를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일자리가 형성이 되면서 네. 시민 경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떼게 되면 그건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네. 그럼 뭐 기경제를 활용하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모빌리티 플랫폼 개념의 마스. 그러면서 미래 교통 수단.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관광을 하건 지금 뭐 스마트시티에서도 전 세계가 지금 골치 썩는 게 교통체증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푸는 게 마스가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지금 교통수단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게 수익이 고려되는 게 기경제가 같이 플러스 되면은 네. 공유경제가 플러스 되면은 투자를 적게 받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네. 사람들의 편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 기경제는 이제 북쪽은 조선은 이제 어쨌든 경제의 이 시스템이 조금 다르니까 그것은 조금 논외로 하고 아니 이제 그거를 예, 이제 예. 제가 봐서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 받는 데 있어서 투자 받는 데서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자 투자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교통과 관련된 거 하게 해서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걸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예.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예. 하나다. 분산시키고 그 수익을 그냥 내비두면 예를 들어서 중국 뭐 교폭한다. 네. 또는 남한 교폭한다 하면 수익을 그분들이 대부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운영자를 아까 기경제 개념에서 네. 그분들한테 북조선에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 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북쪽에도. 파키스탄 예를 들었는데 그 작은 도시에 우버 같은 택시가 택시. 예.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우버 택시가 몇 돌아다니고 그 작은 데 9,000대래요. 네. 9,000명의 일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량, 어떤 네. 교통수단에 네. 기경제 개념에서 이거 어떻게 해서 수익이 북조선 인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러한 이제 플라잉카 뭐 이러한 모델이 됐든지 이런 모습은 그 전에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디자인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뭐 드론 형태로 해서 예, 드론 형태로도. 드론 형태로 여기도 이제 해서 사람이 타는 예, 용이네요. 사람이 타고요. 무인이죠, 그럼. 다- 자기가 조정을 못해도 다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와 네, 어떻게 있습니다. 되나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길을 이제 길이 아니라 하늘길이 어떻게 처음 하늘길은- 가는 곳인데 가능한가요? 하늘길도 아니 당연히 내비 같은 항법 운행 시스템이 네. 거기도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당연히 가는 걸 당연히 이제 그 시기 되는 거죠. 네. 플라잉카에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면 무인 자율자동차 개념이 그렇죠. 그냥 날아간다. 그렇죠, 날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센서가 있으니까 부딪힐 이유도 없고 절대로 그럼요. 어찌돼도 부딪힐 일 없고 방향을 누르면 거기를 가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시설에서 이제 지금 이쪽 남한 측에서는 제가 이제 완도와 관련해 가지고 네, 완도 당시, 컨설팅을 예.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완도가 지금 여러 가지 청정 지역이고요. 그렇죠. 이 청산도라든가 네, 슬로우시티라든가 슬로우시티에서 그런 것도 많고 한데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주나 광주까지는 KTX가 금방 딱 가요. 가죠. 서울에서 그리고 뭐 거기서부터는 두어 시간이면 완도까지 프라임카를 하겠다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네요. 앞으로의 교통 발전 방향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관광을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지금까지는 세계 최초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예를 상용화하겠다는 거 들어서, 있었는데 예. 관광지구라든가 네. 이게 인프라로서 들어가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건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최초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고 예. 이것이 사실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조선에서 북쪽에서 이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제품을 예. 개발한 다음 문제가 생겨요. 네. 그죠?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개발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그렇죠. 거고 시간이. 그래서 그것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증받는데 더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유럽 쪽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어요. 유럽 쪽에서도 한 두 제품 정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네. 미국도 나와 있고 일본도 나와 있고. 일본도 제품이 있습니까? 예,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까? 아직? 한국 제품으로 후라잉카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드론 개념에서 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드론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 발전돼 있죠. DJI를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프라잉카 개념이 발전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드론 자체도 운행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이런 규제를 왜 앞으로는 이게 크게 아주 네. 진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아직도 풀지 않죠? 지금 이제 아니 영국, 뭐 미국, 일본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못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들여 와야 되나요, 그걸 돈 주고 규제가 또? 되는 거고 지금 저희 나라 기술이 저희도 T50에서 그 전투기 만들잖아요. 전투기 만드는 훈련기, 고동 훈련기. 무인자율 자동차도 다 현대라든가 기아라 지금 하고 있죠, 나라고 무인 자동차.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하이퍼루프거든요. 아, 이것도 또 새로운 뭐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 앉은 건가요? 네. 네. 여기 요거는 이제 이 시야로. 네. 대도시 간의 이동. 대도시 간의 이동. GXT라고 그러나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하철도고요. 네, 지하철도인데 이거는 좀 이제 다른가요? 자기 부상 열차 개념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회장이 이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시속 6,000km입니다. 시속 6,000km로 달리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속 1,200km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는 네. 대도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일이 무척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가 600km거든요. 그러면 600km입니다. 600km인데 이거 타고 딱 30분이잖아요. 30분? 딱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6시간 가야 되거든요. 5-6시간. 그렇죠. 이제 그걸 네. 30분 하는데 30분이면 그래서 획기적이네. 저희 나라도 우리 우리나라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철기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주요 도시에서 좀 먼 거리 있는 것들은 다 이게 교통수단 들어가게 그럼 되죠. 서울, 부산은 뭐 20분이면 간다 소리네요. 20분이라는 얘기죠. 서울, 평양은 뭐 15분이면 가겠네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네. 한 10년 지나서 제 예상에는요. 요 다음 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요 PBV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PBV. 예. 이게 이제 퍼스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퍼스널, 개인적인. 네. 퍼스널 에어 베이클. PAV는 그렇게 되고요. 개인적인 자동차. 예.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이루는 차량들이 무인으로 다 이제 돌아다녀요. 무인으로 돌아다니고 제가 이제 서울 시내에서 무인 자율 자동차가 1인용으로 해서 조그맣게 빨리 지가 알아서 로봇같이 지가 알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부산 갈 일이 있어. 그럼 서울역으로 가면은 서울역의 큰 튜브에 네. 이 차들이 딱딱딱 들어가요. 차 자체가 다. 네, 차체가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제주도 같은 배 타고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듯이 네네. 튜브 안에 들어가는 이 거죠. 차 딱딱딱 들어가면은 튜브에 이제 예서 10차, 20차가 합쳐져가지고 튜브 속에서 얘가 날아가. 이제 자기 부상으로 날아가서 아까 1200km 가버리죠, 부산까지. 30분 만에. 예. 그런데 부산에서 이제 자기 차 또 운전하고 이렇게 교통이 앞으로 미래에. 변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만화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게 가능해지네요? 그게 이제 되는 시대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교통 차량 자체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 뭘 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철도같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플랫폼. 예. 왜 소비자가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예. 플랫폼. 왜 항상 자기가 환승이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놓고 싶으면 놓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 많은 그 시간과 이 건설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프라이카는 네. 대세고 이미 개발이 그렇죠. 돼 있는 거고 사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그것도 경쟁시키면은 비용도 입찰시키면은 비용도 많이 줄여드릴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 예를 먼저. 들어서 원산에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반드시 금강산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육로로 꼭 가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프라이카로 금강산 딱 갔다가 또 프라이카로 갔다 오고 하면 거기 고속도로 깔 이유도 없는 거가 되는 거죠. 프라이카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속은 지금 타임이. 그러니까 시속이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200, 300km 정도, 시속 200, 2, 300 정도. 시속 그렇게 가도 돼요? 시속 2, 300. 비행기잖아요. 사람이 예. 전혀 이상 없이 예. 몇 시간 동안 갈 수 있나? 한 번 충전하면 그거 이제 연료로. 그 축전기 능력에 따라 틀리는데 네. 뭐 짧은 건 30분이고요. 보통 뭐
보통 싸게 할 때 요즘은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넘어섰죠. 예, 배터리는. 2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원산에서 금강산이 한 120km 되거든요. 예. 그럼 한 1, 20분이면 가는 건가요? 한 10분? 그래도 한 30분 정도 되겠죠. 플라잉카로 예. 안전하게 예. 그냥. 그럼 그 정도까지 다시 충전 안 해도 되고 그 정도 충분히 되죠. 가고 예. 120km는 획기적이네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렌트카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 개념에서 네. 왜 관광객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렌트카 개념에서 이용하고 또 이 사람들은 좀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세그웨이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왜 그런 사람들이 관광을 왔는데 이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산 갈마 해안지구면 아주 딱 맞겠네요. 그렇죠. 특히 거기 이제 해변가도 그 안에 있고. 해변가 바닷가에 예. 자기가 퀵보드 타고 갈 수도 있고 예. 플라잉카 타고 바로 이제 원산 갈마 비행장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서 음. 양양에서 비행장 있잖아요. 네네.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뭐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여기 타고 원산 갈마 비행장에 내려서 내리자마자 플라잉카로 어느 호텔 예.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유경 호텔 예. 뭐 고려 호텔 뭐 평양 호텔 예. 그럼 거기 가면 이제 호텔 옥상에 이제 그 정류소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아까 이런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그렇죠. 정류장을 함으로써 터미널 세계 관심을 끌거든. 그렇죠. 나 저기 가보고 싶어 이게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몰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최신 교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다 해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다 됐는 데는 없거든. 근데 최초나 여기 되네요. 갔더니 있네. 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쪽에 원산 갈마 예. 관광지구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 예, 그렇죠. 전 세계 사람이 다 가고 싶어 하겠네요.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물론이고 예, 그거 보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 명사심리 동해안 절경은 뭐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금강산 당연한 거고 바로 이 부분이군요. 예, 이제 교통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명사심리 관광 잠깐 이제 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와서 이제 명사심리 그 아름다운 해변 그럼요. 이거는 과거부터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양 치유 개념에서 그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명사심리를 해양 치유와 함께 힐링으로 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명사심리에 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된다라고 그렇죠. 방법이 예를 들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세계 최고의 관광 휴양지가 되네요. 관광 휴양지에서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우선 경치가 멋있는 건 당연한 당연하죠. 거고요.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건강이거든요. 건강이죠. 네, 건강 문제이기 편안하고, 때문에 힐링이 될 수 있고 자기 어떤 문제점에 그래서 북조선이 이 여러 가지 의술 기술도 전통적인 거 있거든요. 고려학이 상당히 발달돼 그 있습니다. 전통적인 거를 네. 조금 현대화하는 게 양자의학입니다. 양자의학. 양자의학. 교수님 어떻게 의학까지 또 양자의학으로 잠깐 이 표지만 바꾸게 되면요. 고려의학, 한의학을 예. 기본으로 한. 그거 기본으로 하는데 왜 양자의학이라는 건 다 에너지고 고려의학에서는 기라고 얘기를 그렇죠. 기지요. 같은 거예요. 혈, 기. 예, 그 같은 겁니다. 혈을 풀어준다. 예. 기를 그 보강한다. 고려의학을 양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왜 안 되느냐. 저 유전자 문제로 보다 보니까 DNA, RNA를 떠들다 보니까 이거 죽어도 백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됐건 뭐가 됐건 네.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가 바로 양자역학의 에너지 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얘들이 네. DNA가 RNA의 염색체로 구성됐다는 게 다 그것들이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양자의학이거든요. 네. 자,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가 고려의학이거든요. 기로 이루어졌다. 기거든요. 자, 그거를 통해서 그럼 RNA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당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염기가 붙었고 인이 붙어 있고 네. OH라는 수산기가 붙어 있어요. 그 바이러스에. 예. 요거에 반대되는 거로만 치유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원인을 아니까. 백신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로 들어가서 GCAT의 쌍을 이루는 걸 찾게 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을 하냐면은 네. 우리가 세계에서 공인된 백신이 이제 타미플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독감에 대한 백신으로서 네, 타미플루라고. 그건 성공적인 백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1970년대쯤 만들어진 겁니다. 1970년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쯤 이제 이게 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 신뢰성이 몇 프로냐? 60%예요. 60%밖에 안 됩니까? 아니 독감이 바이러스가 종류가 우리 지금 대표님도 저도 맞으려도 저도 안 맞거든요. 그럼 왜? 안 맞아요, 타미플루. 맞아봤자 독감 걸리거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60% 그래서 얘도 근데 걔는 30년이라는 검증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갑자기 개발된다 백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막 한다고 막 했던 그 모더나에서 한 것도 이거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니고 에볼라 때 개발한 백신을 이거로 전용하는데 백신이 아니고 치료를 하는데 15일 걸릴 게 열하루 걸리더라. 치료 기간이 4일 다. 이건 뭐 백신이라고 볼 수가 백신이라고 없네요.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백신이 뭐냐는 거를 그럼 이제 도시 차원에서 이제 이 북조선 같은 경우에서 어떤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백신이라는 게 있고요. 네. 사회적 백신이라는 게 있고 디지털 백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된 거 무슨 얘기냐? 네. 자 사회적 백신은 우리가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네. 마스크 쓰기 이런 게 사회적 백신이다. 사회적 이것만 확실히 하고 그렇죠. 자가격리 하러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개판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적 백신을 지켜라. 사회적 백신이 그게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네, 제일. 그다음에 에코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더러운 데서 아무래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위생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에코 백신이고. 에코 백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모든 게 셧다운 되니까 자, 비대면이란 말이에요. 자, 비대면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렇게 되면은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 전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디지털 백신입니다. 요 세 가지가 확실한데 디지털 백신은 아까 플랫폼 개념으로 만약 북조선 같은 데서 한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고려의학하고 연계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얘기하다가 우리 조 박사께서 코로나 백신까지 박사 교수님 아주 그냥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뭐 새로운 게 매번 나옵니다. 아주 언제까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꼭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4차원 산업혁명 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면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정말 명실상부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 저부터라도 이런 플라잉카 있고 이런 정류장 있고 하게 된다면 뭐 아주 꼭 가보고 싶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이제 교수님께서 원산 갈마 해양지구를 한번 해보시라 하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지 좀 짧게 좀 한번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도시 또는 관광지구, 테마파크 뭐 여러 가지 또 힐링타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감도를 보게 되면 화려하고 잘했어요. 그렇죠. 그림만 보면 뭐 바로 지금 멋있어요. 이런 그림도 보면 뭐 다 이런 정류장 있고 보기는 이런 플라잉 카들 다 뭐 아주 뭐 잘 근데 그 조감도들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두바이예요. 두바이. 두바이의 스마트시티 보세요.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초고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배치한 거 잘했어요. 근데 이게 3차 산업혁명 개념의 스마트시티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이제 3차. 거기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지금은 누가 뭐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작품이 스마트시티가 있고 무인 자율자동차가 있고 플라잉카가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요 네 가지 개념이 들어간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개념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원산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투자자예요.
그렇죠. 비용. 예. 예. 근데 투자자들이 자, 그럼 원산, 금강산, 갈마지구에 뭐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두바이에 투자할 거냐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일 경우에 당연히 두바이를 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투자자의 관심을 끌 컨텐츠가 뭐냐는 게 이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저 투자의 수익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수익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 수익을 원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들 뭐 그냥 뭐 기증하고 도네이션 할 이유가 예. 없이 투자를 하면 이득을 예. 원하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 분양에 따른 대지 분양에 따른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뭐 1차적인 거죠. 일반적인 수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개념의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나 스마트 관광을 못하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같은 동포로서 그렇죠. 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경제 발전도 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 개념의 스마트시티를 컨텐츠 플랫폼과 함께 같이 구축하게 되면은 전 세계 유일한 성공 모델이 된다. 전 세계에 없다. 원산 갈마.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렇죠. 그걸 제가 자신 있게 해드릴 자신 있다는 얘기죠. 투자도 그럼요. 예.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수익률도 낼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러네요. 제가 봐도 플라잉카만 갖다 놔도 세계 최초의 지금 이렇게 되는가 원산에 가면 이 플라잉카가 있어서 막 우리 그 공상 과학 영화에만 보듯이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가고 예. 금산까지 날아오고. 그런데 이제 그 플라잉카만 하더라도 네. 여기서 보셨다시피 수소차가 있고 무인차가 네. 있고 하는데 종류별로 여기 이제 블록체인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자, 플라잉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와 플랫폼이 같이 들어가 이 마스가 들어가게 네, 되면은 네. 정말 전 세계 없는 거에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거 플라잉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럼요. 복합적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인프라는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북에 예. 원산에 예. 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들은 깔려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 이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제가 외국 가서 컨설팅 해보면은요. 그 중간 측에 일하시는 분들은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나보면은 이 지도자들, 네. 높은 분들은 예. 정말 세계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해요. 최고 경영자라든지 그런 최고 분들. 책임자분들. 네. 그분들 그걸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우선 이거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서도 또 이건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란 최첨단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가 플라잉카가 있다고 해서 4차 산업이 아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전 세계 누구도 못하는구나 이걸 아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북한의 고위층과 실무진이 합쳐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우리 외부에서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조 박사 팀이. 예. 예. 그렇게 돼야지 수익이 거기 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일본으로 가고 수익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획기적인 거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예.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정말 조 박사가 아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카부터 여러 가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코로나 백신까지도 왔는데 하여간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